저번 시간에 집합의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하면서 집합의 이제 연산을 이제 배우셨고요. 오늘은 그 연산들의 성질들을 배울 텐데 좀 당연한 얘기들이 많아요. 뭐 이거 외운다, 공식을 익힌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당연히 내용을 확인한다. 뭐 당연히 저런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라고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그걸 일일이 뭘 외웁니까? 나도 이거 일일이 외우진 않아요. 그냥 성질을 파악하는 것 뿐이지. 1번 A 합집합 A. A라는 원소, A에 A라는 집합이 원소가 있어요. 근데 자기랑 똑같은 원소를 합집합, 섞어. 그럼 똑같은 원소가 두 번 중복되겠죠. 근데 집합을 쓸 때 두 번 중복하시지 않고 그냥 한 번만 쓰기로 했으니까 결국은 A와 A를 합집합해도 결론은 A가 남고, A와 A의 교집합, A랑 겹치는 원소. 그럼 당연히 A가 겹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 당연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 A 합집합 공집합. A라는 집합과 아무것도 원소를 가지지 않는 집합을 합집합하면 A가 답이 될 테고, A라는 집합과 아무것도 원소를 가지지 않는 공집합을 겹치는 원소를 찾으면 이 자체가 원소가 없기 때문에 겹치는 원소도 없겠죠. 공집합일 겁니다. 3번 A합 전체. A합 전체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A를 포함하는 그 문제를 풀 동안 가장 큰 집합인 전체 집합. 그럼 A랑 전체를 합집합할 때는 색칠한 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한 번이든 다 한 번으로 세는 겁니다. 그럼 색칠된 전체를 찾는 거니까 전체 집합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교집합은 두 색깔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A가 겹칩니다. 그래서 A가 교집합이 된다. 결론은 부분집합이 성립할 때 A가 어떤 집합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일 때, 뭐 B에 포함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럴 때 A 합집합 B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B가 답이고요. A 교집합 B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제 A가 답이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될 테고. 4번 전체 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은 이 안에죠. 이 안에 전체. 그럼 전체를 뺀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가 다 꽉 차 있는 부분에 나머지 빈 부분은 없는 거니까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을 뺀 나머지는 전체가 된다. 뭐 이런 의미고. 5번은 A의 여집합. 전체에 있는데 A 여집합이 여기죠. A의 여집합. 다시 또 A 여집합에 또 여집합. 그럼 1이 되겠죠. 도대체. A를 뺀 나머지 A 여집합. 그럼 A 여집합에 다시 뺀 나머지. 그럼 다시 A가 되겠네요. 여집합 두 개 붙으면 이렇게 두 개 사라지고 정답은 A가 된다. 뭐 극단적인 예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올 텐데 굳이 이해를 돕는다면 여집합이 여집합. 그럼 이게 두 개 없어지고 남은 건 A 여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집합 두 개 붙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번 A 합집합 A 여집합. A 여집합. A랑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겠네요. 전체. 그 다음 A와 A 여집합에 겹치는 원소 없죠. 나랑 나를 뺀 나머지는 겹치는 원소가 없겠죠. 공집합.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A 교집합 A의 여집합. 선생님이 이게 교집합의 여집합 뭐로 바뀐다고 그랬죠? 차집합으로. 기억나요? 저번에 했던 거. 그래서 A 차집합 A. A에서 A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겠죠. 공집합.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과 같다라고 설명했던 부분이라 보신 바와 같이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한 것들이니까 연산 문제 풀 때나 집합을 처리할 때 너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푸는 게 문제인 거니까 당연한 것들을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잘 써서 문제 연산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뭐 할 게 있을까 싶은데 굳이 뭐 그래도 하나 정도만 해본다면 여기 전체 집합 1, 2, 3에서 8까지 1부터 8까지 자연수를 쓴 것 같죠? 집합 A는 1, 4, 5, B는 4, 5, 7. 자, 요거 11번 이거를 그냥 풀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말 없으면 저런 연산 있죠. A 합집합 어쩌고 B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가능하면, 시간이 허락하고 가능한다면 그림을 좀 그리시는 게 좋아요. 벤다의 그림을. A 그리시고 B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A와 B 이거 그릴 때는 어디부터 채워넣냐면 당연히 교집합을 채워넣는 게 유리합니다. A와 B의 교집합 4, 5가 겹치죠? 4, 5를 쓰시고, 그럼 4, 5를 뺀 A에서 순수하게 남는 1은 여기다가, B에서 4, 5, 7에서 4, 5 빼고 남는 순수한 7은 이쪽에다가 쓰시게 되겠죠. 그래서 의미상 이런 의미였어요. 여기는 A 빼기 B의 집합이고, 여기는 B 빼기 A의 집합이며, 여기는 A 교집합 B의 집합이고, 이쪽 동그라미 전체는 여기 이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에 다 들어있는 애들은 A 합집합 B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죠. 그럼 바깥에 있는 이 바탕화면은 A 합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것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근데 A 합집합 B 여집합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이건 B의 여집합이 되잖아. A 합집합 B도 하나의 집합이고 이 집합 전체 여집합이니까 가로치고 이렇게 여집합을 써주셔야 이걸 써주셔야 여기 있는 이 바탕화면의 집합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나머지 그럼 여집합의 원소는 뭐가 들어있냐면 1, 4, 5, 7을 뺀 나머지 자연수니까 2가 들어있을 테고요. 3 들어있고 6 들어있고 8 들어있겠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번 A 여집합 교집합 B A를 뺀 나머지, 굳이 색칠한다면 A를 뺀 나머지, 여기 A 동그라미 왼쪽 동그라미를 뺀 나머지, 이런 느낌으로 색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B, 이제 B를 색칠해요. B면 여기죠. B는 오른쪽 동그라미 전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 색칠된 거. 여기네요. B-A. 그렇죠? 여기 B- 이 부분이 두 번 색칠되어 있네요. 여기. 정답은 7이다. 이렇다. 이런 건데, 이 문제 하나를 풀겠다고 이렇게 색칠까지 해가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아무래도 좀 복잡해요. 보기가 좀 불편하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간단한 것들은 그림도 괜찮긴 한데 저 정도는 식으로 푸는 게 좀 유리하고,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쓰면 무슨 법칙 쓴 거죠? 교환 법칙 쓴 겁니다. 가운데 있는 교집합으로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계속 얘기했었던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뀐다. 나머지는 똑같이 B-A. B-A구나. B-A. 여기구나. B-A. 여기. B-A 땅. 그 집합은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차집합은 표기법에 가깝다고 그랬죠. 연산할 때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뭐라고 바꾸죠? 차집합은 교집합의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 이걸 가로를 안 치면 좀 이상해 보여서,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로를 쳐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럼 여집합 두 개 붙으면 없어지고 정답은 A교 B. A교 B를 쓰면 되네. A교 B가 여기였죠. 4, 5.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다음 여기는 상황에 맞게 쓴 겁니다. 이것도 역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상황인데 왼쪽 상황은 뭐냐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집합일 때, A의 모든 원소가 B 안에 다 있을 때, 그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A 교집합 B, A와 B에 겹치는 부분은 A가 겹쳐요. 당연히 A와 B를 합집합하면 B가 다 색칠되기 때문에 B가 될 테고요. A 차집합 B, A를 색칠한 다음에 B를 싹 빼내요. 근데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 차집합 B는 A의 원소 중에 B랑 겹치는 원소를 싹 다 빼고 남아있는 A의 원소를 쓰는 건데,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면 모든 원소가 다 빠져나오고 남는 게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 이건 위안은 같은 말 아닌가?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위안은 같은 말이고, 자, 요거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이게 뭐냐면요.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지금 우리가 A가 B에 포함되는 관계지? 그림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릴게요. A는 B에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근데 A의 여집합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럼 A 동그라미를 뺀 나머지에 모두 다 색칠하는 건데 모두 색칠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방향만 표시할게요. A를 뺀 나머지, A 동그라미를 뺀 나머지에 모두 다 색칠해야 된다. 이 영역에 A 여집합이 색칠되겠죠. A 여집합. 그럼 B 여집합은? B라는 동그라미를 뺀 나머지 여기에 B 여집합이 색칠되겠죠. 근데 색칠한 걸 보니까 누가 더 넓은 범위가 되냐면 빨간색이 더 넓은 범위가 되죠. 빨간색은 이 범위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가지면서 이 범위를 간다는 뜻은 A의 여집합이 오히려 B의 여집합보다 큰 범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A가 B에 포함됐었잖아. 원래 포함관계에다가 양쪽에 똑같이 여집합을 취하면 이 포함관계의 모양이, 부분집합 모양이 반대로 바뀐 겁니다. 마치 왜 우리가 부등식에서 양변의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양쪽에 여집합 취하면 부등호 모양, 이 포함관계 모양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여집합 취하면 A가 B에 포함됐었는데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B의 여집합이 더 작아지고 A 여집합이 더 커지니까 작은 거에서 그걸 포함한 큰 걸 빼게 되면 당연히 공집합이 낫겠죠.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런 위치 관계일 때만 성립하는 거고, 얘는 이번엔 또 서로소인 거죠.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A, B가 서로소일 때. 괜찮나요? 떨어져 있을 때. 그럼 A 빼기 B, A를 색칠한 다음에 B를 지워요. B를 지운다는 얘기는 A와 겹치는 원소를 빼고 남는 A를 쓰는데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빼봐야 A가 남아요. 그럼 B-A도 마찬가지죠. B를 색칠한 다음에 A랑 겹치는 원소를 빼고 남는 나머지 그냥 겹치는 게 없으니까 B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B의 여집합이면 여기죠.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여기가 B 여집합이에요. B 여집합 땅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A가 포함되어 있죠.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서로소일 때만 그래요. 서로소. 됐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B는 A 여집합 땅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B는 A 여집합 땅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걸 가끔 여기서 좀 중요한 걸 굳이 말하자면 여기 표시된 거 있죠. 요런 것들. 요런 말이 나오면 이렇다는 거를 빨리 눈치채라 라는 뜻이에요. 외우라는 건 아닌데 저런 말 나오면 문장에서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주는 문제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할 때가 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갑자기 A의 B의 교집합이 A일 때 다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A와 B의 교집합이 A라는 얘기는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그림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라는 느낌을 이제 요런 문장을 읽고, 요건 약간 덤으로 요런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그래요. A 교집합 B는 공집합 그러면 서로 쓴 건 당연히 알죠. 근데 이게 정의대로 써주지 않고 이렇게 써주는 거지. A 빼기 B는 A. 뭐지? A에서 B를 뺐는데 A가 그대로 남다고? 겹치는 게 없다는 뜻이구나. 서로서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혹은 간혹 이런 말. 간혹 나와요. 아무 말 없이 그냥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될 때 그만 고민을 한 거죠. 가만 있어봐. A, B의 여집합.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를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합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B의 여집합이면 B를 뺀 나머지니까 여기인데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A가 포함된다고?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림을 잘못 그린 거죠. 이 말을 보면 B를 뺀 나머지 땅에, 이걸 먼저 그려야 돼요. B를 뺀 나머지 땅에 A가 모두 다 포함되려면 이렇게 A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 이게 떨어져 있는 서로서 관계구나, 교집합이 공집합이구나, 이런 걸 빨리 또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치를 채라고 이제 이런 문제를 주신 거죠, 이분들께서. 자,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전제가 있죠. A가 A 교집합, X 교집합 Y가 공집합일 때 이런 말들. 그렇네. 다 하긴 그런데. X와 Y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다음 문제를 풀랍니다. 좀 간단한 건 여러분이 하시고, 뭐 좀 복잡해 보이는 26번 정도? 한번 해보세요. 25, 26, 요 두 문제 한번 해봐. 요 두 문제. 25번. X가 이렇게 되잖아요. X하고 Y가 서로소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건 맞는지 보랍니다. X는 여기는 여기 안에 포함됩니까? Y하고 마이너스 X의 여집합 이렇게 됐네요. 근데 아직 이거 드모르간을 안 배워서 이걸 완벽하게 여러분이 처리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묻어가듯이 해야 돼요. 묻어가듯이. 서로서니까 또 가능한데 Y에서 X를 빼면 Y가 남죠. 그럼 남은 거는 Y의 여집합이네. 그럼 X가 Y의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이게 포함이 되면 아까 말한 서로서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다 되고요. 26번 Y 빼기 X-Y 얘가 공집합입니까? 를 물어봤는데 Y 마이너스 X-Y 얘가 공집합입니까? 를 물어봤어요. 천천히 합시다. 이게 표기법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아니 그냥 근데 사실 서로서라 그냥 해도 되긴 되거든. 그럼 그냥 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Y 마이너스 서로소니까 떨어져 있죠? X 마이너스 Y는 X. 그럼 Y에서 X를 빼면 Y가 남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Y가 공집합이란 말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공집합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얘는 공집합일 수 없다. 틀렸다. 이래도 되고 서로소라 이게 제일 편하죠. 직접적으로 푸는 방법. 아니면 간접적으로 푸는 방법은 교집합 X 교집합 Y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뭐 해야 되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좀 이따 배울 드모르간 법칙 써야 되는데 얘는 서로서라 굳이 이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고 서로서니까 그냥 간단한 관계를 통해서 빨리빨리 구하시는 게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드모르간을 배우실 거예요. 바로 다음에 나오지 않나요? 드모르간이? 네, 여기 나오네요. 드모르간 법칙. 이 사람이 이 한국 들어와서 고생 많이 해요.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이게 아닌데 원래는 이거죠. 이 사람 이름이. 이분의 이름은 모건입니다. 근데 이제 콩글리시 발음이죠. 모르간 이렇게 된 건 옛날에 이제 수학을 우리가 처음 받을 때가 아주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콩글리시 발음을 이렇게 부리다 보니까 드 모르간 이렇게 됐는데 얼핏 보면 프랑스 사람 같죠. 모르강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말했냐면 집합에서 어떤 법칙 이렇게 하니까 얘랑 답이 똑같더라라는 걸 알아내고 그걸 이제 말씀하셔서 이분의 이름을 따라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거 뭐 대단한 이유는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면 사실 나도 별 할 말이 없어. 그려보고 색칠해보고 원소를 따져보니까 이게 서로 똑같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 뿐이야. 근데 이분이 뭘 말씀하셨냐면 A와 B를 합집합해요. 이것도 그러면 하나의 집합이 되죠? A 원소랑 B 원소 섞어. 그럼 하나의 집합이 만들어져. 그 집합 전체 여집합을 취했더니 실제로 얘가 계산이 A의 여집합을 취하고 B의 여집합을 취한 다음에 걔네들의 교집합을 계산했더니 이 답과 똑같이 나오더라는 걸 알아낸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A와 B의 교집합을 구해. 여기 가운데 부분. 고기를 뺀 나머지를 색칠했더니 그 부분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 부분과 답이 똑같더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고, 우리는 그 결과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 결과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마치 지수법칙인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A와 A의 제곱, B의 세제곱. 이걸 뭐 제곱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죠. 지수 내려와서 뭐 서로 곱해잖아. 그런 것처럼 마치 이게 뭐 지수법칙인 것처럼 이게 하나씩 내려와 주는 거예요. A에 내려와 주고 내려와 주는 거예요. B에 내려와 주고. 대신 가운데 있는 합집합은 전체 가로 위에 있던 여집합이 내려와서 여집합을 붙이는 순간 가운데 있는 합집합이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교집합으로 바뀐다라는 표현이고, 이것도 여기 있는 여집합, 전체 여집합이 붙으면 여집합이 마치 지수법칙처럼 내려와서 붙어요. A 여집합, B 여집합.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반대로 합집합으로 바뀌어서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드모르간이에요. 근데 드모르간 법칙도 한쪽 방향, 이쪽으로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반대쪽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쪽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이번 얘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죠?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왜 이렇게 여집합이 이렇게 많아? 이 여집합 한 건에 모아볼까? 이런 식으로 뭐 지수법칙 모으듯이 모아볼까? 그럼 여집합 빠져나가면 A 남고 B 남는데, 내려올 때나 반대로 바깥으로 빼낼 때는 전부 다 가운데 있는 집합들이 반대 집합으로 바뀌어요. 교집합은 합집합, 합집합은 교집합. 얘도 빼내죠. 전체 여집합 빼내면 A 남고 B 남는데 가운데 있는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아셨어요? 그럼 이거 뭐 변형, 뭐 약간씩의 변형을 둔다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약 내가 드모르간을 쓰잖아? 드모르간을 쓴다면 의미상 드모르간 쓰려면 모두 다 여집합이 붙어있는 게 보기 좋기 때문에 얘를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여집합, 여집합은 A니까. 굳이 드모르간을 쓴다면 전체 여집합 묶어내요. 이거 없어지고 전체 여집합을 붙는 겁니다. 그 밑에 남아있는 A 여집합, B.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것도 그렇죠. A 합집합, B 여집합. 그러면 이건 혹시 드모르간을 쓴다면,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적용시켜 본다면 여집합의 여집합. 그럼 A 여집합, B 한 다음에 여기는 여집합, 여기는 여집합을 위로 끄집어 올리면서 가운데가 교집합으로. 그럼 얘는 표기법상 B 교집합, A 여집합, C니까 B-A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 방식으로 식을 바꿔갈 수도 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드모르간을 나눠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방법도 잘 기억하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일단 얘부터. 자, 문제는 이제 33번. 다음 주어져 있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학교 이제 그 문제, 객관식 문제나 혹은 단답형에 좀 잘 나오는 편이고, 가끔 서술형에 나오기도 합니다. 주어져 있는 식을 최대한 간단히 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뭘 간단히 하라는 얘기지? 근데 서술형 얘기가 좀 애매한 거지. 어디까지 간단히 해야 되는지 구조가 좀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채점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보통 서술형을 해서 잘 안 나오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객관식이나 단답형에서 좀 나오는 편인데, 다음을 최대한 간단히 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히 할까 했더니, 앞쪽에는 A 합집합 B는 뭐 마땅하게 뭐 간단히 할 게 없어요. 그냥 A와 B의 원수를 섞는 거니까. 잠깐 놔둬왔죠. 놔둬봤는데 가만히 있어봐. 일단 여집합을 좀 더 놔두고, 이 가운데 있는 차집합은 표기법에 자주 쓰이지 연산법에 잘 안 쓰인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일단 1번이에요. 두 번째 쓰는 거는 앞에 있는 A 합집합 B는 놔두고 좀 전에 배웠던 드모르간을 씁니다. 전체 여집합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A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비여집합이 여집합 붙으면 B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은 무슨 법칙 써야 될까요? 이거 여집합 뿌려준 건 드모르간이었죠. 그럼 요 다음에 쓰는 법칙은 뭘 써야 될까요? 혹시 여기 법칙 있어요? 네,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숫자라 좀 그런가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무슨 법칙이죠? 분배 법칙. 나눠주는 것도 분배인데 나눠진 걸 다시 돌려놓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이거 분배 법칙이에요. 여기 왜 합집합 B? 얘도 합집합 B? 똑같은 합집합 B가 두 번 붙었지? 아, 이게 분배됐구나. 분배됐구나. 누구한테? 가로한테. 가로 안에 남는 거는 여기는 A 남을 테고 여기는 A 여집합 남을 테고 가운데는 이 교집합을 갖다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앞쪽에서 A 교집합 A 여집합 나를 뺀 나머지에 겹치는 원소 없다. 합집합과 B 공집합과 B 그럼 답은 B가 되겠네. 최대한 간단히 하면 B가 된다가 됩니다. 34번도 이제 그런 느낌이죠. 34번도 이거를 최대한 간단히 하라는데 얘는 뭐 간단히 할 게 마땅히 없는데요. 사실 마땅히 간단히 할 거 없어요. 이건 문제는 이거는 왜 어떻게 표현하라고 쓴 거죠? 문제 의도가 자체가 그냥 간단히만 합니다. 네. 근데 얘는 분배라고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같은데 얘가 틀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마땅히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A 교비는 놔두고 얘를 드모르간을 쓰겠다는 얘기죠. 드모르간. 왜 여집합이 다 내려와 있지? 혹시 이게 이거랑 관련된 건가? 그리고 보니까 이거 봐라. 얘는 A교비인데 얘는 A교비에 여집합이 붙었네? 마치 이런 느낌 아닌가요? 네모집합과 네모집합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전체 집합. 나랑 나를 뺀 나머지 섞으면 전체 빠짐없이 모두다 라는 뜻이니까 이 정답은 그래서 전체가 된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드모르간을 역으로 쓴 형태가 된다. 아셨어요? 자,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란 말을 할까요? 무한집합은 개수를 셀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배우는 게 몇 개 중요한 포인트를 배우는데요. 중요한 것만 지금 여기 책에다 써놨는데 나머지 나중에 이거 다 배우고 필기를 하나 더 할 겁니다. 일단은 이 중요한 세 가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 1번이 뭐냐면 우리 반 학생 전체라고 합시다. 우리 반 학생의 전체 인원수가 30명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선생님 조사를 하셨어요. 얘들아, 수학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집합 A라고 하자. 영어 좋아하는 사람은 집합 B라고 하자. 너희들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손을 들어야 돼. 최소 한 번은 손을 들어야 된다. 수학반 갈래, 영어반 갈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학반 갈 사람, 느낌 사람,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수학 좋아하는 사람 20명. 영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15명. 선생님 세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수학 좋아하는 사람 20명, 영어 좋아하는 사람은 15명, 합치면 35명? 우리 반은 30명인데? 그럼 이 5명은 유령인가?
이 5명이 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두 번 손드네가 있을 거란 얘기야. 어쩌다 보니까 야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나 수학 좋아하는데 손을 드는 거죠. 영어 좋아하는 사람은 나 영어도 좋아하는데 영어도 손 든 거예요. 두 번 더 손 든 사람이 5명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수학 또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을 손들어서 인원수를 세봐 라고 한 거죠. 그러면 계산법이 일단 야 수학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인지 조사해봐. 그리고 더하기 영어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인지 계산해봐. 들어보니까 얘처럼 야, 인원이 안 맞아. 왜 안 맞는 거야? 겹치는 애들 2개 다 좋아한다는 사람이 2번 겹쳤기 때문에 한 번의 개수를 빼내야 되므로 그걸 뭐라 쓰냐면 A 교집합이죠. A와 B 모두 좋아하는 사람의 인원수를 빼낸다. 이런 느낌이에요. 색칠 공부하는 겁니다. A, B.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합집합 B의 인원이에요. 그럼 A 합집합이면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인원을 세겠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인원을 셀 때는 결론은 어디에 있는 원소든 간에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한 번만 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한 번씩 세야지만 여기 있는 인원을 세게 되는 거겠죠. 근데 A의 인원, 야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여기 수학 왼쪽 동그라미 있는 애들이 손을 들어요. 나 수학 좋아해요. 그래? 그럼 영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오른쪽에 동그라미 있는 애들이 이제 손을 들겠죠? 그럼 이러다 보면 아까 말했지만 합집합의 인원은 이 동그라미 양쪽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인원이 한 번씩 계산이 돼야 돼.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2번씩 손들더라. 2번 색칠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인원은 2번 색칠돼 있겠다 뜻은 2번 샜기 때문에 한 번 횟수는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 번 횟수를 빼주는 겁니다. 교집합 인원을 한 번 뺀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횟수를 각각 한 번씩만 계산한다. 라고 처리하는 게 1번 공식이에요. 2번 공식은 너무 쉽지 않나요? 2번은 뭐 설명할 게 별로 없거든요. 전체 집합. 왜냐면 여집합을 말할 때는 항상 전체가 나와야 돼요. 그 안에 A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A의 원소가 아니고 A 여집합의 인원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야, A를 뺀 나머지 인원이 몇 명이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전체 인원에서 A 인원을 빼. 그러면 A 여집합이 나와. 이런 표현이겠죠. 너무 단순한 표현이고. 3번이 차집합인데 이게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 배울 때는. A 차집합 B를 구하시오 그러면 A 차집합 B니까 A의 원소에서 B 원소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가볍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A 원소에서 B 원소를 빼면 되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답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반 인원이 30명이야? 근데 수학 좋아하는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5명밖에 안 돼. 근데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30명이야. 차집합의 인원을 구하시오 했더니 그럼 5-30? 마이너스 25? 이건 개수잖아. 넘버잖아요, 넘버. 자연수로 1명, 2명, 3명 카운팅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25가 어떻게 나와요? 개수의 음수는 없잖아. 잘못 계산한 겁니다. 이 친구는 이제 핵심을 잘못 짚은 거죠. 차집합의 인원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A에 있는 개수를 세고 B에 있는 개수를 센 다음에 B 개수를 다 빼라는 게 아니고 A의 인원에서 B의 인원을 빼는 게 아니고 A의 영역에서 교집합의 영역을 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인원수만 빼야지 이쪽 인원수는 A와 아무 관계없는 인원수니까 여기를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고 맞는 표현은 A 영역에서 뺄 때 B 자체를 다 빼는 게 아니고 A와 B의 교집합의 인원을 빼내야지만 정확히 여기 A-B의 인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조건상 교집합 인원이 아니고 B의 인원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그럼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는 A, B를 모두 다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색칠되겠죠, 이렇게? 다 색칠된 부분에서 이렇게 다 색칠된 부분에서
B를 지워요. A 합집합 B에서 B만 지워. 이렇게. 그럼 여기가 남아요. 그걸 쓰신 겁니다. 그렇다면 A 합집합 B의 인원을 다 세고 나서 거기서 B 자체를 다 빼면 그때는 여기에 차집합의 인원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차집합 인원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4번 공식은 쓰세요. 책이 없으니까. 4번 공식은 가끔 이게 두 집합의 합집합의 인원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세 개 집합의 합집합을 인원을 계산할 때가 있어요. A합, B합, C. 뭐 어떤 느낌이냐면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영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국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걸 세는데 애들이 막 중구난방 막 들다 보니까 여러 번 손 든 애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실제로 A, 수학 또는 영어 또는 국어를 적어도 한 과목씩 좋아하는 사람은 뭐 찾으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막 겹치는 인원을 빼내야 되는데 계산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아까 처리한 것처럼. 일단 A의 인원수를 세. B의 인원수를 세요. C의 인원수를 센 다음에 덧셈해요. 그리고 겹치는 인원을 빼내는 건 맞습니다. 어디가 겹칩니까? 그러면 당연히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걔를 빼냅니다. 그리고 B와 C가 겹치는 부분의 인원도 있을 거예요. 걔를 빼냅니다. 그리고 C와 A가 겹치는 부분의 인원도 있을 겁니다. 걔를 빼냅니다.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분명히 둘 다 좋아하는 겹치는 애도 있을 거야. 그냥 둘 다. 처음에 A, B, 뭐 수학, 영어, B, C, 영어, 국어, C, A, 국어, 수학 이런 식으로 이제 겹치는 애를 빼겠다는 얘기죠. 빼다 보니까 문제 마지막에 이게 답이 안 맞아. 답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빼지 말고 한 번은 더 해야 되는 인원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A교, B교, C예요. 셋 다 모두 좋아하는 인원. 그 인원은 한 번은 더 셈해야 돼요.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지 우리가 복잡하게 빼고 뭐 또 다시 더하고 왜 이렇습니까? A예요? B입니다. C입니다. 보통 세 집합이 적당히 겹치도록 그릴 때는 저렇게 그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합, B합, C니까 요 세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몇 번만 세겠다고요? 한 번씩만 세겠다고. 두 번씩 색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색칠이 두 번 되면 안 되고 한 번씩만 색칠되도록. 한 번씩만. 이제부터 색칠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저 세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인원을 한 번씩 세려면 일단 A 인원을 세라는 얘기예요. A 동그라미. 왼쪽 위에 있는 이 동그라미 인원을 셉니다. 그 다음에 B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 이 인원을 셉니다. C 동그라미. 여기 있는 인원, 밑에 있는 이 인원을 셉니다. 자, 색칠을 잘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합집합의 인원을 구하려면 한 번씩만 칠해줘야 되지. 그럼 문제 없는 데는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자, 문제 없는 데는 건너뜁니다. 여기는 한 번 색칠돼 있죠. 그렇죠? 건너뜁니다. 여기도 한 번 색칠돼 있죠. 별 문제 없어요. 인원수 셀 때 전혀 문제 없었던 영역이라는 뜻이야. 여기도 한 번 색칠돼 있죠. 인원수 셀 때 별 문제 없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 겹치고 있는 부분이거든. 근데 이 겹치고 있는 부분에서 여기는 몇 번 색칠돼 있죠? 두 번 색칠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빼내면 A 교집합 B를 한번 빼내면 여기 영역이 한 번 빠지죠. 그럼 여기는 두 번에서 한 번을 빼요. 근데 가운데 있는 부분 잘 보세요. 얘는 색칠이 몇 번 되어 있냐면 세 번 되어 있지. 그럼 여기에서는 두 번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서 교집합, A 교집합 부분을 빼내게 되면
이게 결국은 한 번만 색칠이 돼요. 이게 위에는 한 번만 색칠되죠. 이제 전혀 문제없는 영역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밑에는 이 가운데 부분은 3번 색칠되어 있는데 교집합 부분, 이 A 교비를 한번 빼게, 한 번 A 교비를 빼게 되면 이게 2번으로 바뀝니다. 영역에 인원수가 셌던 횟수가 2번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여기는 비교 C를 빼요. 비교 C면 여기입니다. 여기 인원을 한번 빼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도 원래는 2번 색칠되어 있었는데 한 번 인원을 빼게 되면 한 번만 남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빼다 보면 가운데도 또 빼게 되죠. 여기 2번 색칠, 2번 샜는데 한 번 인원을 빼게 되면 결국은 한 번만 남아요. 근데 마지막에 C교A를 빼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영역이 빠져나갑니다. 인원수를 한 번 센 걸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2번 색칠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쪽 C교A를 빼게 되면 이게 2번이 한 번으로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정 가운데 있는 부분이 처음에 3군데 색칠됐다가 얘 빼고 얘 빼면서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얘까지 빼면서 여기 있는 부분이 없어져요. 이게 0번이 된다는 얘기야. 0번이 된다는 얘기는 안 새는 구멍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 영역의 실제 인원을 3번 다 뺐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의 횟수를 안 세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한 번은 세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가운데 있는 A, B, C가 모두 겹치는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의 영역의 원소를 한 번은 더해준다. 그래야 빠짐없이 여기도 결국은 한 번으로 처리가 돼서 어디 빈 군데 없이 딱 한 번씩 모두 다 색칠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림이 좀 색칠하다 보니 복잡해졌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온 겁니다. 세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저런 방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다만 가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변형이 돼요. 똑같이 나오면 좋겠지만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어져 있는 세집합 A, B, C에 대하여 A 또는 B 또는 C, 합집합은 또는이라고 그랬고 교집합은 그리고라고 그랬죠. 그런 표현들 됐나요? 그럼 여집합은 여기다 쓸까요? 보통 여집합은 어떨 때 쓰냐면 네모를 뺀 나머지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수학이었어. 그럼 A 여집합 그러면 A를 뺀 나머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모임 뭐 이런 느낌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차집합은 A 빼기 B. A가 수학이고 B가 영어라고 칩시다. 그럼 A 빼기 B는 한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학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순수하게 수학만 좋아하는 사람. 영어는 아니야. 수학만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또는 수학 또는 영어 그러면 합집합이고 수학 그리고 영어 그러면 교집합이고 수학을 뺀 나머지 수학을 안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여집합이고 수학만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차집합으로 표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도중에 가끔 이런 말이 나와요. 수학 A, 영어 B, 국어 C 이렇게 뒀는데 알고 보니 수학과 영어를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러면 이 그림이 성립하지 않고 어떤 그림이 성립하냐면 A와 B는 붙으면 안 됩니다. 교집합이 없으니까요. 근데 C에 대한 관계는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C는 이렇게 적당히 겹치게 그리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A 또는 B 또는 C의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단 A교 B가 공집합일 때 이런 말을 써주거나 아니면 A 빼기 B가 A일 때 혹은 B 빼기 A가 B일 때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이 말이요. 서로소야. A와 B는 서로소야. 서로소가 되잖아? A, B가? 그럼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0이 되니까 이게 공식상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A, B, C가 모두 겹치는 부분도 개수가 0개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공식은 여기만 남는 겁니다.
요거만 잘 처리하시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합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약간 식이 변형되면 요 두 분은 이제 생략되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기 문제들이 워낙 쉬워가지고 이거 뭐 설명하기가 그냥 활용만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너무 쉬우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두 문제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정현일이 반 학생 중에서 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12명, 미술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16명, 음악 동아리와 미술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사람이 9명. 이때 음악 동아리 또는 미술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음악 동아리를 A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한글로 계속 쓰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미술 동아리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는 거지. 음악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A 12. 미술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NB 16. 그 다음 음악 동아리와 미술 동아리 모두 가입한 학생, 모두면 교집합입니다. A 그리고 B 9명. 마지막 음악 동아리 또는 미술 동아리 또는 나오면 합집합이라고 그랬죠. 정답에서 원하는 거는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식 중에 일단 A 더하고 B 더한 다음에 교집합 부분 한번 빼주고 숫자 갖다 쓰면 되네요. 12 플러스 16 마이너스 9. 네, 정답은 19.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풀어내게요. 또 밑에는 57번. 자, 수학 경시대에서 참가한 학생 중에 A 문제를 맞춘 학생, 이걸 NA라고 합시다. NA는 18. B 문제를 맞춘 학생, NB 22명. A 문제 또는 B 문제를 맞춘 학생, 또는 나왔네요. 합집합이에요. A 합집합 B 31명. 근데 A, B 모두 맞춘 학생, 교집합의 인원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아까는 그 공식이네요. 굳이 변형할 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A 합집합 B는 A의 인원에다가 B의 인원 더하고 교집합 인원을 뺍니다. 여기 31명. 이제 자리 채워넣으시면 돼요. 18명 플러스 22명. 여기가 우리가 구하는 값이니까 이걸 X라고 합시다. 빼기 X. 따라서 X는 얘네들이 더하면 40 마이너스 31. 정답은 9명. 두 과목 모두 맞춘, 두 문제 모두 맞춘 학생은 9명이 되더라 라는 거죠.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할만하시죠? 네. 자, 그래서 주말 과제는 이제 집합이 다 끝났으니까요. 네. 이 교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과제용 노트도 그렇고 이제 집합을 다 푸시면 됩니다. 그게 월요일까지 과제니까 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